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15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육아 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화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시군과 연계해 출생수단 318 프로젝트의 세부 시행 계획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끌어내 돌봄 문화 선도에 모범을 보이자고 다짐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행복 돌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행복 돌봄 제도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8세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이면 누구나 경력 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의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약 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자녀 돌봄 시간을 신설하고 특별 휴가를 4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모델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에 더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19일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100일 전을 맞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성공 개최를 위한 교육가족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간부 및 전남학부모 연합회와 전남학생의회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D-100 성공 개최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는 5월 29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가족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며 전남 교육의 미래 희망을 밝히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나주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4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현악 앙상블 더 카이로스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중간 보고가 이어졌으며 김대중 교육감은 지금 지구촌의 한류가 주도하고 있듯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K-에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K-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고 그 성과가 전남 학생과 교실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전남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전남도와 경북교육청 공동 주최로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 1홀에서 열립니다.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주제로 해외 석학들의 강연과 글로컬 미래교실 운영 등 섹션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료계 총파 없이 진로 불편 최소화 대책과 순천형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순천시 병원급 의료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공백 사전 대비와 시민들이 의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역 병원장들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도록 당부했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현재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병원장들에게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간담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을로 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6곳, 전남 최초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 2곳, 전문병원 등 총 11곳의 병원장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순천형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일부터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총파업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 정주 여건 개선과 응급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병원을 하나로 연결한 순천형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 협력 방안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문제 해결과 의료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시도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금융회사와 합동으로 지역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와 금융회사가 3억 원의 특별 출연금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거쳐 관내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인 36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16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광양시 새마을금고와 광양시 소상공인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광양시 소상공인의 융자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전남 최초로 지자체와 금융회사가 출연하는 3억 원의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거쳐 광양시 소재의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인 36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출 시 금융회사는 금리를 연 5% 이내로 적용하며 광양시에서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지급해 소상공인들은 무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성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남도는 발빠르게 본부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지난 2월 21일 강진의료원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살폈습니다. 현장 점검에서 정기호 강진의료원장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실, 분만 등 필수 의료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까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비상진료 대책본부장인 명청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신속한 의료 서비스, 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응급 환자의 진료와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을 거점으로 한 한국형 스페이스X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율촌산단 내에 누리호의 발사체 단조립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 해령면 율촌 1산업단지 항우연으로부터 누리호 원천 기술을 이전받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일대 6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발사체 체계 조립장,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모두 4차례의 누리호 발사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누리호 발사체의 각 단을 제작해 기능을 점검하고 조립, 생산하는 민간 우주항공 고도화를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앞으로 전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새로운 시작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순천시는 우주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재사용 발사체, 우주비행선 출력기 등 연구개발 기업의 추가 유치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광양시 소식입니다.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광양시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와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건립 사업 진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체험형 조형물은 구봉산 정상에서 빛의 도시 광양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봉산 관광단지, 어린이 테마파크와 연계해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봉산 자락 중앙근린공원 내에 들어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국내 최초 소재 전문 과학관을 중심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상상 놀이터, 숲속 야영장 등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시물 최종 설계를 확정하고 조달청 실시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올 상반기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6년 말에 사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월 19일 군청에서 고흥 새마을금고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를 응원하기 위해 적금 상품 출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 새마을금고의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출시된 고금리 적금 상품입니다. 유병본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고흥군 관계자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큰 응원을 주는 계기가 마련되고 인구 소멸 극복에 작은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흥군에서는 전남 최초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의견 수렴 등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 11시 35분경 여수시 엑스포대로에서 폐기물 화물 차량이 주행 중 전도됐습니다. 여수소방서는 구조 대상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119 구조대장은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의 교량, 고가도로, 도로 입출구 등에서는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차량을 감속 운행하고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해경이 지난 2월 15일 기상악화 속에서도 도서지역 고령 환자 2명을 안전하게 육지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일 오전 7시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전해상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였으며 오후 6시에는 풍랑경보로 약 3에서 5m의 높은 파도와 초당 14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포 해경은 전남 신안군 신의보건지소에서 장폐색 의심 환자 A씨가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 함정을 급파해 진도 쉬미항에서 119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암군의 강종순 생활지원사가 비오는 밭고랑에 쓰러져 있던 한 어르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전국에 수일간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예보가 있어서 비상 연락망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미리 확인하던 강 씨는 시종면에 82세 어르신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강 씨와 마을 주민은 밭고랑에서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비와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위급했던 어르신은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어르신은 자녀의 집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시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지역의 명소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깨워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싶은 마음이 드는 날씨인데요.
연이은 따뜻한 날씨에 가벼운 산행하기 좋은 곳을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맑고 깨끗한 섬진강이 흐르는 구례입니다. 구례군 문청면에 위치한 오산은 지리산을 바라보는 자라 모양의 산으로 섬진강과 지리산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산입니다. 주견마을 등산로 입구에서 시작해 돌길과 데크 계단길이 이어지는 길로 섬진강을 내려다보면서 걸을 수 있는데요. 산의 형상이 자라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자라 오자를 써서 오산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조성한 데크길을 따라 오르면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돌탑들 수십 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데크길 중간 지점에 조성한 전망대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바라보는 섬진강은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늦겨울에 가벼운 마음을 갖고 오산 고승순례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걸어볼 곳은 보성입니다. 전남 명품숲으로 선정되기도 한 활성산성 편백숲인데요. 활성산성 편백나무 숲은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군사훈련장과 왜군 침입에 대비해서 주민 피난처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활성산성의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 준비되어 있는 쉼터는 피톤치드 산림욕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도 꼽힙니다. 걷는 것은 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불안과 우울함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걷는 것은 우리 삶에서 행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걷기를 통해 성찰과 마음챙김의 기회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김세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새학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13일부터 23일 도내 1294교에서 2024학년도 새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신 유초등 교육과장은 2024학년도는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첫 해로 새학년 집중 준비 기간이 다른 해보다 중요하다며 꼼꼼하고 탄탄한 새학년 준비로 아이들과 선생님 얼굴에 웃음 가득한 학교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여성농업 및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6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3,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600명으로 1인당 검진 비용 22만 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검진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광양시는 2024년에도 장애인 누구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목포시는 동절기 3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건강체조와 웃음치료, 그리고 미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주재하는 온기 나눔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범시민적 나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1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 기부식을 가졌습니다. 두 시군은 전보다 더 많은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각 320만 원씩 총 640만 원을 상호교차 기부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상생 발전 협력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박정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참해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평군이 전남도 22개 시군 최초로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의 모든 학생들이 기회의 평등을 누리면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학금 조성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작가는 특정 물체에 대한 묘사 혹은 표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난과 불안의 시기를 거쳐 다시 스스로를 탄생시킨 김정은 작가를 김서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전남도청 동부청사 갤러리에서 열린 김정은 작가의 첫 개인전 탄생은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들의 기록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특정 물체에 대한 묘사 혹은 표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실적 묘사의 사용을 경계해 작가의 심상을 관객들에게 보다 전면적으로 표출하기 위함인데요. 10점의 탄생작은 모든 색채와 형상들이 작가에게 저마다의 말을 걸지만 결국에 그 모든 표현의 순간들은 한데 어우러져 또 다른 형상과 색들로 캔버스 위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모든 작품을 탄생이라는 주제로 묻게 된 이유는 제 작품들이 모두 제 심상의 탄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들은 각기 다른 색상과 그리고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다른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제 심상을 표현을 하고 있어서 같은 주제로 묻게 되었고 작가의 이전 작품들은 보다 사실적인 대상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작가의 감정을 상상으로 녹여낸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작가의 대학 시절 작품인 컴퓨저는 제목처럼 당시에 느꼈던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을 상상 속의 여러 매체들을 이용해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을 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제 심상에 집중을 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하에 그림을 그려나가기보다 그때그때 제 심상의 변화에 집중을 하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감정들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작가의 내면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정돈되지 않은 이미지들로 하여금 불안한 심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작가는 최근에 다시 붓을 잡고 고단하고 복잡했던 옛 심상들을 작품에 마음껏 토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날카롭고 응어리진 마음을 해소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뭐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조금 불안함도 항상 있었고 초조함,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항상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쪽으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애써 구체적 형태를 묘사하는 것에서 탈피해 마음이 지닌 형언할 수 없는 느낌과 감정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은 이번 전시에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작가 내면의 변화와 성장으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작품들을 첫 개인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탄생,
이보다 더 찬란한 단어가 있을까요? 작가는 탄생의 순간만큼 치열하고 격렬하며 아름다운 순간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형상을 그려내기보다 정형화되지 않은 색과 질감이 결국에는 하나로 어우러지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탄생이라는 찬란한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어느덧 새봄을 알리는 3월이 찾아왔습니다. 꽃피는 봄날처럼 웃음꽃 활짝 피는 멋진 나날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